예, 중복조합 6째 시간. 이론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요.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순열도 배웠고 조합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볼 건데요. 내용이 어렵냐고 물으면 또 뭐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지금 제가 설명을 정말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면 그걸 보고 넘어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x가 있고요, 정의역이 있고요. x에 뭐가 있냐고 치면 1, 2, 3이 있다. 저 x축에. 그 다음에 y축에는 뭐가 있냐면 y축에도 뭐 1, 2, 3, 4, 5, 6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된다고 할 때 이제 뭘 할 거냐면요, 그 개수를 셀 거예요. 개수. 일단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중복조합이랑 같이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을 이제 본다고 하면, 일단 이거는 중복조합이랑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1번은 뭐냐면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가 모두 몇 개니라고 묻는 경우가 나와요. 자, 그럼 봐봐요. 가능한 걸 모든 경우를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경우예요. 모든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놔야 되겠네요. 모든 함수의 개수라는 게 어떻게 되니라고 물으면 1이요 1로 갈 수도 있고요, 1이 2로도 갈 수 있고요, 1이 3으로 갈 수도 있고, 1이 4로도 갈 수가 있고, 1이 5로도 갈 수가 있고, 1이 6으로도 갈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방향이 6개네요. 그럼 2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6개일 거고요, 3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또 6개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1이 6번 갈 수가 있고, 2가 6번 갈 수가 있고, 3이 6번 갈 수가 있네. 그래서 6의 3승이 되네 라고 해서 또 이제 6파이 3이라고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표현 쓰는 걸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각자가 세보는 게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각자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알아보는 편이 더 나아요. 이게 6파이 3을 했다가 가끔 여러분들이 헷갈릴 경우엔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3파이 6으로 해버리는 순간 또 끝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개로 갈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나와요. 그래서 6의 3승입니다. 그죠? 각자 다 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상수함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상수함수가 뭔지 아세요? 상수함수가 뭐냐면, 상수함수는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그냥 일자로 쭉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가로선으로 쭉 이어지는 거, 요런 거. 여기 만약 y는 뭐 3이라고 칩시다. y는 3.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a가 1로 갔다라고 하면 2도 1로 갈 수밖에 없고 3도 1로 가야 돼요. 그게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a가 2로 가는 거, a가 3으로 가는 거, a가 4로 가는 거, a가 5로 가는 거, 1이 1로 가는 거, 1이 2로 가는 거, 1이 3으로 가는 거, 1이 4로 가는 거, 1이 5로 가는 거, 1이 6으로 가는 거. 1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6개네요. 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가 뭐가 들어가냐면, 근데 요거는요 아마 나온다라고 하면 뭐 수 1인가 수 2인가 그
개념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나올 조건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이냐 조합이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뭔지 봅시다. 일단 x1하고 x2가 뭐 서로 다르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르다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x1이랑 x2가 있는데 x2가 더 크다라고 칠게요. 이때 fx1이 fx2보다 작거나 혹은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뭘 쓰냐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자, 근데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미적분 1을 지금 강의 찍는 시점은 이게 미적분 1을 찍고 난 다음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증가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지는 형태죠. 지금 이 형태가. 이 형태는 x가 커지는데 y가 작아지니까 감소 함수 형태죠. 그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걸 뽑았어요. 뽑았는데 순서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전부터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형태죠. 순서가 정해져 있죠. 만약에 5랑 3을 뽑았으면, 만약에 뭐 제가 함수 값에 대해서 5랑 3을 뽑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5자리는 여기가 돼야 될 거고 5자리는 여기가 돼야 될 거고 3자리는 여기가 돼야 될 거고, 아니면 이 경우에는 5자리는 여기가 돼야 될 거고 3자리는 여기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자리가 정해지죠. 그죠? 5랑 3을 뽑으면.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제가 그 함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개냐면 6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전부 다 이게 표현이 같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거죠. 이 중에서 내가 뽑을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그죠? 3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서로 다른 n개의 종류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즉 3개를 뽑는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조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3번 경우는요, 조합입니다. 조합.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어요. 여기에 등호가 없어요. 그럼 4번의 경우는요, 이제 중복조합이 들어가야 되고, 즉 x1과 x2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주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럴 경우에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뭐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이 될 때는요, 요 중복이 허락된다는 얘기거든요. 5가 뽑히더라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5가 뽑히더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복조합 뽑아주시면 됩니다. 6, H, 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중복조합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로 구분한다? 등호로 구분한다고요. 이때도 등호로 구분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집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뭐 교재 자체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라 바로 표현을 못 드리는데요. 문제를 보다 보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게 좋을까요? 2005년 10월 학력평가 가형 2사 30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찾아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하나 보일 겁니다. 짝대기 2개 나오고
점들 5개 찍혀 있는 그런 L선에 점이 3개 찍혀 있고 M선에 점이 2개 찍혀 있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지금 한번 그냥 볼게요.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할게요. 전부 다 지금 4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P가 M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선에 갔고 Q도 마찬가지고 R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P가 M을 향했고 Q가 M에 있는 첫 번째 점을 향했고 R은 M의 두 번째 점을 향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얘가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꼬이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차되는 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M2로 갔는데요. Q가 M1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이 경우 뭔가요? 라고 물으면 이게 요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특히 요거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냥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면 P를 우리가 만약에 1이라고 잡으면 1은요 요로 넘어갔을 때 1이 돼요. 근데 또 2가요 1이 될 수도 있어요. 3이요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이 이쪽에 있는 1이 이렇게 갔을 때는 얘들은 무조건 이거 이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요런 표현이죠. 요 표현이라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등호도 되고 근데 1보다 큰 애는 항상 같거나 커야 돼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표현이랑 똑같다라는 걸 읽어내야 돼요. 물론 어려워요. 이게 가형에서 그러니까 수리 이과생들의 30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요 그냥 이걸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답을 보면 한 줄짜리거든요. 답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읽어내기가 조금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복조합이 어려운 이유가 읽어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읽어내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에 대한 이론이 거의 끝입니다. 제가 설명드려야 될 건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저를 이 강의를 보게 될 때는 중복조합에 대한 기출문제를 대표적인 거 몇 개 정도 뽑아서 설명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드리려고 해요. 기본 지금 이론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바로 풀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요 이론들 좀 차근차근히 정리해 주시고 기출문제 푸실 분들은 푸시고 쌤 푸실 분들은 푸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또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